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번 시간의 테마를 한 인물의 아픔과 꿈이라고 정해볼까 합니다. 자,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데는요,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신라는요, 혼자 백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중국의 당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배경은요, 바로 백제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백제는 왜 신라를 공격했을까요? 백제는요,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에 의해 성왕이 죽임을 당한 이후로 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늘 복수는 해야 돼요. 근데 의자왕 때에 오면은요, 어느 정도 상당한 국력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라를 주구장창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격하던 중에요, 한 군데로 공격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경상도 합천인 대하성을 공격을 해요. 여기에 성주는요, 김품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고타소라는 부인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품석이가 눈을 좀 다른 데 돌려가지고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을 그렇게 조금 겁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하 장수는요, 백제군과 내통을 해서 대하성문을 열어주고, 이 대하성은 함락이 돼요. 그렇게 해서 품석과 고타소는 잡히게 되고요, 이들은 백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고타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김춘추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보죠. 김춘추의 아버지는 용춘공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용춘공의 아버지는요, 신라 진지왕이고요. 그 아버지는요, 바로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에게서는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동륜과 사륜, 혹은 금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동륜이 처음에 태자였으나 얘가 죽고 나서 아들 사륜에게 왕위가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지왕은요, 4년 만에 화백회에 의해서 폐위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동륜의 아들이었던 진평왕이 등장하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라는 진평왕의 딸이었던 선덕여왕에게 왕위를 넘기게 되죠. 자, 이 시대에 왕은 바로 선덕여왕이었는데요. 김춘추의 뿌리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요, 김춘추는요, 가장 가까운 왕실 친척입니다. 근데 그 왕실 친척의 딸이 죽임을 당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하성은요, 신라 수도 금성에 하루 만에 닿을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여기를 뺏긴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캤더니 그 원인이 바로 김춘추 사위가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 김춘추로서도요,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고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과 신라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아픔을 억누르고 고구려를 찾아가서 동맹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잃어버린 내 땅 내놔라. 니네가 뺏어간 내 땅을 다시 내놔. 라고 하면서 중령 이북 지역을 다 내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령 이북 지역이 어디냐면은 고구려가 최대로 영토를 확보했던 그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협상은 성공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본과 동맹을 시도합니다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해요. 근데 백제를
등 뒤에 두고 신라를 돕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라로서는 이제 한 군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당나라를 찾아가서 동맹을 제의합니다. 근데 당나라도요,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다 실패하고 나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면은 쉽게 차지할 수 있겠지라고 판단하고, 그래, 신라랑 먼저 치고 나서 고구려 없앤 다음에 한반도까지 다 차지해버리자. 한반도 차지는 쉬울 거야. 고구려가 어렵지.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요, 첫 번째, 같이 힘을 합쳐서 얘네들 없애버린 다음에, 두 번째, 대동강 남쪽은 신라가 차지하고 북쪽의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가 차지해 라는 게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동맹을 맺자마자 당시 당나라의 황제였던 태종이 죽음을 맞이하고 곧 신라도요, 진덕 여왕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김춘추가 가장 가까운 왕실의 일원으로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김춘추는 자신의 꿈,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러 갑니다. 개인적인 원한은요, 백제에 있죠. 백제를 반드시 없애리라. 그리고 개인적인 꿈이자 신라의 꿈은, 그래, 백제와 고구려를 다 한번 통일해보자 라는 꿈을 이루러 갑니다. 자, 먼저 백제를 공격하는데요, 둘이서 같이 가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배를 이용해서 13만 명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덕적도,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까지 도착을 해요. 당시에는 덕물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고구려로 오는 건지 백제로 오는 건지 정보가 없어요. 근데 고구려 쪽에서 미리 자기네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그때 백제로서는 늦어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신라군이 약간 뭐라 그랬다, 교란 작전을 펼쳐요. 고구려로 가는 것처럼 남천주, 오늘날 경기도 이천까지 가요. 고구려로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군대를 틀어서 백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기벌포, 육지에서는 황산벌, 각각 오늘날 전라도 군산과 충청도 논산이거든요. 여기에서 싸웁니다. 하지만 황산벌의 계백은 패배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연합해서 사비성을 공격해가지고 함락을 시키고요. 사비성이 함락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의자왕이 피신했던 웅진성의 성주였던 예시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묶여 나오면서 백제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제가 멸망하는데 걸린 시간은요, 약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 지역에는요, 나중에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웅진도독부라는 통치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요, 부여의 관북리 유적, 백제 왕궁 유적인데요. 백제 왕궁이 꽤 규모가 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유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백제 멸망하는 데 있어서 열흘밖에 안 걸려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썰로는 의자왕이 맨날 술 먹고 놀아서 그래서 백제 망한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삼천국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천국녀 썰은요,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썰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요즘 이야기하는 주장은 의자왕이 이제 집권 후반기에 가면은 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자 40여 명을 각 지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과 귀족 세력들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 정책이 실패를 해요. 그리고 백제 말기에 가면은 관산성 전투 이후로 백제는요, 사실 귀족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왕이
군대를 동원하고 싶어도 귀족의 협조가 없으면은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귀족들이 왕이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에 반발해가지고 군대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것은 바로 이 백제 부흥운동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백제 부흥운동은요, 주로 임존성과 주류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임존성에서는 흑지상지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주류성에서는 복신과 도침이 일본에 있던 왕자 풍을 데리고 와서 새롭게 왕을 앉힌 다음에 부흥운동을 전개해요. 근데 이 부흥운동은요, 약 3, 4년 정도 지속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들은 심지어 사비성까지 다시 되찾을 상황에 갑니다. 그리고 사비성도 사실 거의 되찾았는데요. 나중에 신라가 급하게 군대를 대규모로 투입하는 바람에 이제 사비성 탈환은 못했지만 사실상 뺏어요. 이렇게 부흥운동이 3, 4년 동안 지속되고 사비까지 탈환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정도는 백제 군대가 결코 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족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은 대부분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할 만한 요충지도 없었다라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어쨌든 백제는 660년에 망한 이후에 약 그 부흥운동이 지속되지만 지도층이 분열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줍니다만 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결국에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백제가 무너지고 부흥운동까지 실패하면은요, 이제 한반도에 남은 거는요, 고구려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보면은요, 고구려는요, 백제가 멸망한 그 직후인 661년부터 지속적으로 신라와 당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연계 소문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 연계 소문을 중심으로 이 나당 연합군들을 하나씩 하나씩 물리쳐 나가요. 하지만 연계 소문이 죽은 이후로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요, 이것들이 큰아들 남생이는요, 국내성과 이 요동 지역을 떼서 당나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의 삼촌뻘이 있죠.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는요, 이 지역을 떼서 신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구려 또한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합쳐서 나라를 지켜도 모자른 판에 큰아들은 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삼촌이라는 인간도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떼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고구려 국경의 방어선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당 연합군이 대대적으로 평양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이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해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도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고구려 부흥운동은 주로 고현무와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고현무는 이 오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옛 수도였던 국내성 일대를 근거지로 삼았고요. 건모잠은 한성, 오늘날 황해도에 재령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건모잠 같은 경우는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자왕의 서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해서 저항운동을 합니다만, 안승이 이 건모잠을 죽여버린 다음에 신라에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00년 동안 존재했던 백제와 고구려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고구려는요,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은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발해를 건국을 해서 이 고구려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처음에 나당연합군은 그 목표를 달성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봤더니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제 옛땅 운진성 중심으로 해서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요. 고구려 평양성에는요. 안동도읍을 설치하고요. 신라 금성에는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계림도독으로 신라 왕을 임명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 도독부, 도호부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도독부나 도호부는요. 당나라의 지방 행정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반도 전체 내 땅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쟁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당나라와 전쟁하면서 고구려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통하겠다 안승과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보덕국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쭉 나아갑니다. 근데 이 보덕국은요, 옛 백제 땅인 금마저 대략 한 요 지역이거든요. 이 언저리에다 보덕국을 세워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고구려인들을 끌어들여서 내가 이겨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고구려나 백제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낫냐? 쟤네가 낫냐? 쟤네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근데 우리 하나의 뿌리 아니야? 우리 하나의 민족이잖아. 언어도 비슷해. 근데 쟤네는 말도 아예 틀려. 그러니까 우리 합쳐서 쟤네랑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비성에 있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여기에다가 소브리주라는 신라의 행정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웅진도독부 없애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매소성, 오늘날의 경기도 양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기벌포, 오늘날 전라북도 군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에서 육군과 싸워 이기고요. 기벌포에서는 해군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제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승리하게 된 거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았던 이 문무왕이었다.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당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삼국통일이 완전히 달성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나당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국제정세의 변화를 잘 읽고 대응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 옆에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티베트입니다. 현재는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 얘네가 워낙에 강성해서 당의 수도 장안성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장안성까지 위협하고 있을 때에 신라는요, 뭐 군대를 동원해서 막 당나라 군대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이 토번하고 당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토번 군대가 철수했다. 그러면 바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미친 짓 안 하고 잘 있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죄하는 사신을 보내요. 특히 왕실에서도 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토번이 또 이제 당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그리고 장안성까지 위험하다. 또 다시 공격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토번이 군대 뺐다. 얼른 사신 보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또 잠깐 약을 잘못 먹었나 봐요. 왜 그럴까요? 저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잘할게요. 이게 한 몇 번 반복이 되고 그런 상황에 이 토번의 영향력이 계속 강해지니까 이 당으로서도 그래 저 신라 애들한테 힘 빼느니 차라리 그냥 토번에 집중하자. 그래서 나라 지키자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라로서는요 당시 이 국제 정세를 굉장히 잘 이용했다라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삼국통일을 달성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삼국통일의 한계점과 의미 있는 점 한번 보죠. 한계점은요. 먼저 신라 혼자 한 게 아니고요. 당리라고 대표되는 중국 세력을 끌어들였다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당 동맹을 맺으면서 이렇게 대동강 북쪽에 영토를 다 당나라에게 떼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이북의 땅 고구려의 대부분의 땅을 잃어버렸다라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통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게 보는 사람들은요. 나당전쟁기에 고구려, 백제의 옛 사람들, 이 유민들과 힘을 합쳐서 몰아내어서 결국에는 자주적인 통일을 이뤘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구려, 백제의 문화와 이런 전통 그리고 경제력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게 되면서 새롭게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삼국통일에는요. 한계와 의의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자, 이런 의미점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준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은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백제와 고구려 일부를 흡수 통일했을 뿐 실질적인 삼국통일은 고려시대 가서야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1800년대 중반 유럽에서부터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 하나의 뿌리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뭐 고려 중기에 신라 말에 가면은 고구려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해서 후고구려 등장하고 백제 다시 일으킬 건데 하면서 후백제가 등장하는 일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고구려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최광수라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제 부흥을 이야기하는 반란도 일어나고 이러한 반란들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에서 사실상 고려 중기 이후에 가서야 하나로 아우르게 되었고 그래서 조선시대 가서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이 한반도에 뿌리가 내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 한번 이 견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은, 드디어 삼국을 하나로 아울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삼국을 하나로 아우른 신라는요, 이제 하나의 체제를 확실히 다져야 되고요, 국왕 중심의 체제를 다져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통일 이후 신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그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